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누르면 합격.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 시 환자가 말할 때 잘 들어주고 공감해줘야겠죠? 경청하고 공감해준다. 객담이 많은 폐렴 환자의 객담 배출을 위한 간호보조 활동. 객담이 뭐예요? 가래죠? 어떻게 손을 컵처럼 쥐고 등을 두들긴다. 이거 뭐예요? 물리요법. 컵처럼 쥐고 등을 두들겨 준다. 물리요법입니다.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죠? 코피 터진다. 코발라민이 부족할 때 어떤 빈혈? 악성 빈혈이 생긴다. 이거 국시에 진짜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은 악성 빈혈이 생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답만 아시면 안 돼요. 이런 이론을 다 아셔야 됩니다.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비타민 B1, B2, B3, B6, B9, B12,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이 다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요, 비타민 A, D, E, K예요.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물에 녹는다 이거죠. 비타민은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이거든요. 요게 이 괴혈병, 상처 치유가 부족한 사람들이 먹어야 돼요. 잇몸에서 피가 나고 몸이 쉽게 멍이 들며 상처가 더디게 아무는 증상이 괴혈병이다. 이거 직전 국시에 나온다는 거. 비타민 C를 먹어라.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피가 난다. 멍이 잘 든다. 저 멍 잘 드는데 비타민 C 하루에 요즘에 예전에는 가루 1000 먹었는데 지금 3000짜리 먹어요. 여러분 비타민 C는요 어차피 소변으로 빠지기 때문에 과하게 드세요. 오늘 여담 좀 할게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정형외과에 이제 가끔씩 가는데 거기 원장님이 74세세요. 근데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남자분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오랜만에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여쭤봤더니 비밀이 있는데 알려줄까? 네, 알려주세요. 이랬습니다. 사실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기보다는 조금 안색이 환해지셔서 제가 이렇게 그게 칭찬을 해드렸는데 내가 요즘에 비타민을 하루에 3000cc를 먹어 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달 반째 드시고 계신데요. 그 얘기 듣고 얼굴을 보니까 진짜 피부가 잔주름이 많이 개선되고 환해지셨더라고요. 저도 먹겠습니다. 가루 비타민이 좋다고 해가지고 원래 1000짜리 먹었었는데 1000짜리를 3번 먹기가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000짜리 하나로 때려 붓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C 드세요. 다른 영양제 사실 다 필요 없대요. 의사가 그래요. 비타민 C랑 유산균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게 또 다 이 영양 보조제도 약이잖아요. 간에서 해독하려면 간이 피곤해요. 그래서 영양제 저 많이 먹으면 오히려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플라시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잠재의식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유산균은 꼭 드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D도 먹어야 되죠. 먹기 싫으면 비타민 D 주사를 맞으세요. 3달에 한 번. 요거 뭐 한 3만원, 4만원 합니다. 비타민 B1, 티아민 부족하면 각기병에 걸린다.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부족하면 구순 구강염, 입술에 뭐가 이렇게 막 생겨? 그러면은요, 리보플라빈, 비타민 B2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종합 영양제 먹으면 되겠죠? 근데 보통 입술에 물집 생겼어? 헤르페스예요. 입술이 생겼으면은 그 아시크로바 연고 바르거나 또는 성기에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병원 가서 항바이러스제 받아야 돼요. 이거 자주 도집니다. 항바이러스제 받아야 되죠? 비타민 B3, 니아신. 니아신은요, 결핍되면 펠라그라병이 옵니다. 펠라그라, 니아신 결핍병이에요. 여러분 단기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3D 증상, 치매, 설사, 피부염이 온다. 비타민 B6, 피리브러, 피리독신, 한결액제 아이나를 먹으면요, 비타민 B6 결핍을 유발시켜서 신경장애가 온대요. 그래서 한결액제 먹는 분들은 결핵약도 한 주먹인데 비타민 B6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1차 결핵약 뭐예요? 아이나, 리판피신, 에탄보톨, 스트랩토마이신. 아이나, 리판피신, 에탄보톨, 스트랩토마이신, RES 이게 1차 결핵약 이 정도를 먹어줍니다. 결핵약은 예방의 목적으로 거의 막 6개월 이상 먹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끊으면 내성이 생겨서 약을 더 먹어도 안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결핵균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약을 때려 붓습니다. 그래서 결핵약 먹으면 간이 상해서 주기적으로 간 검사를 해준다. 이런 것도 국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 비타민 B9 엽산이죠. 임산부는 엽산 먹어야 된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임산부는 먹어야 된다. 코발라민 코피 터진다. 6는 피리독신,
12는 코발라민입니다. 저는 그냥 12가 더 세니까 코피 터진다 이렇게 기억했어요. 악성 빈혈이 온다라는 거. 그리고 위암이나 뭐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악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B12 코발라민 챙겨 먹어야 됩니다. 상처 치유, 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 비타민 C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난 김에 비타민C 여러분 다 하나씩 지금 집에 있는 거 드세요. 눈 앞에 보여야 먹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이거는 기초 영양 문제잖아요. 그쵸? 뭐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야맹증이 뭐예요? 밤에 눈이 안 보여. 야간에 맹증 눈이 안 보인다 이거죠? 비타민 A가 부족했을 때.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요 골다공증이 옵니다. 골다공증이 온 상태에서 넘어졌어, 낙상됐어, 뭐가 와? 고관절 골절이 와요. 고관절 골절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노인들은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아도 일어나기가 어렵죠. 비타민 E, 토코페롤, 노화를 촉진한대요. 비타민 E, 늙기 싫으면 비타민 E 먹어야 돼요. 비타민 E, 노화를 촉진한다. 동물의 불임, 비타민 E. 비타민 K, 혈액 응고 작용을 합니다. 제가 카페에서 그 질문을 봤는데, 이 K와, 이 칼슘, 이 중에서 뭐가 혈액 응고냐? 뭐 이런 문제 있었는데요. 그냥 K가 아니에요.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작용을 하고요. 칼슘도 혈액 응고 작용을 해주는 무기질인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은 지혈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쥐약이요. 쥐약의 원리가요. 그 혈관을 다 터뜨려서 피가 터져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쥐약 먹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비타민 K 주사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 응고 작용을 하는 게 비타민 K라는 거.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초성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위내시경, 위간 조영술, 기관지경. 4시간 이상 금식하는 거 기관지경. 8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특이해서 국시에 나왔잖아요. 발흉관장, 정맥 신우 촬영술, 상부 위장관 촬영술, 뭐 위내시경, 위간 조영술, 위장관 촬영술. 뱃속에 뭐 먹는 게 음식이 꽉 차 있으면 검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금식해야죠. 간 기능 검사, 공복시 혈당 검사. 공복의 혈당을 검사하면 배가 비어야죠. 금식 필요하다. 기초 신진대사율 측정. 신진대사율 굶고 측정한다. 대장 내시경. 위와 대장은요. 이게 비워야 되죠. 그래서 금식합니다.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여기서 심전도 있어요?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에 심 있어요? 없죠. 엑스레이 있어요? 없죠. MRI 있어요? 없죠. 아시겠죠? 이런 거 금식 안 해도 검사할 수 있어. 초음파? 금식 안 해도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 요거 국가고시에 잘 나와요. 이거는 성인 간호다. 사실 문제가 나오면 어느 과목일까? 그 파트의 이론을 비법서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비법서 이제 신청 끝났고요. 그 해 시험 보는 시험 한 달 전쯤에 오픈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얼마나 좋은 자료예요. 제가 5년 동안 6년 동안 노하우를 다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이거 다 찾아서 공부하시려면은요 시간 한 달, 2달 갑니다. 역류성 식도염은요 위산이 역류하면 기침이 나거나 속이 메스껍거나 토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속이 안 좋으면 사람이 뭐 먹고 싶어요? 탄산음료 먹고 싶어요. 그래서 탄산음료 먹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이 더 나빠집니다. 커피, 탄산음료, 술, 담배가 역류성 식도염의 쥐약이라는 거. 신과일 주스, 산이 더 높아지는 것들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2021년도인가 3월달인가 그때 그렇게 기침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 이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계의 단절 그리고 유튜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이때 기침을 너무 해서 저는 그때 코로나 시즌이라 저 폐렴 걸렸나 뭐 결핵 걸렸나 그랬어요. 갖고 이제 병원 갔는데 결론은 이거 다 국가고시입니다. 결핵이 의심되는 거는 뭐예요? 2주 이상의 기침입니다.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제가 이비인후과 갔더니 기침 얼마나 있어요? 2주가 넘었어요? 네, 선생님 저거 몇 주 된 것 같아요. 그러면 2주가 넘었으면 결핵을 의심할 수 있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근데 거기가 이비인후과보다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제가 일했던 정형외과 가가지고서는 엑스레이 찍었어요. 엑스레이로 모르겠다. 그래서 CT를 리퍼해서 찍고 왔습니다. CT도 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비인후과 가가지고서는 선생님 이게 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역류성 식도염 검사를 하더라고요. 목구멍에 뭐를 집어넣어서 아, 역류성 식도염이다. 역류성 식도염에 그렇게 기침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을 줄여야 된다. 제가 그때 뭐 체중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 규칙적인 식사, 소량씩 자주 먹어라. 제가 그때 불규칙적인 식사, 유튜브 막 초창기 여가지고서는 막 밤새고 하고 이랬어요. 커피를 하루에 10잔씩 먹었어요. 그리고 목이 타고 막 속이 답답하니까 탄산음료랑 그때 제가 회만 먹었어요. 밥맛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다 나쁜 짓만 했다. 이렇게 여러분 연결하시라고 제가 썰 푸는 겁니다. 식사 도중에 물 먹지 말아라. 뭐 커피랑 탄산음료 먹지 말아라. 먹고 눕지 말아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먹어라. 그때 제가 막 배달 음식 많이 먹었거든요. 이런 것들 상체를 올리고 잠을 자라. 역류성 식도염 머릿속에 쏙 들어가셨길 바랍니다. 좌측 동정맥류가 있는 환자의 다음과 같은 상황 중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는 경우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죠. 좌측 동정맥류. 여러분이 동정맥류가 뭔지를 몰라요. 동정맥류가 뭐예요? 혈액 투석을 하려면요 이틀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무슨 신부전, 나중에 이 사구체 신염 환자들 투석하시는 분 많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몇 시간씩. 그래서 여행도 못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인공혈관을 심는 게 동정맥류입니다. 인공혈관. 왜냐면 혈관으로 이게 투석을 매번 하면 혈관이 나중에 꽂을 데가 없어요. 바늘을. 인공혈관을 좀 굵게 심는 거죠. 투석할 수 있도록. 만성 신부전 환자들 투석합니다. 그래서 동정맥류를 심게 되면은요, 이게 진동이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진동이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일 때 보고하죠. 진동이 안 느껴지면 보고해라 이거예요. 글씨 작아서 안 보이면 보이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이거 글씨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뭐 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런 거 연연하지 마세요. 동정맥류 설치한 팔을 심장보다 높여준다. 그리고 이 팔로 혈압 재려면 꽉 조이죠. 800에 하면 꽉 조이죠. 이딴 거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압력 주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무거운 물건 들지도 말고 800에 하지 마. 심한 운동 하지 마. 여기다 혈압 재면 이게 쫄려서 인조 혈관 터진다 이 얘기죠. 혈액 채취하려고 해도 고무줄로 꽉 조이죠. 하지 말아라. 정맥 주사 하려고 해도 고무줄로 꽉 조이죠.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동정맥류 만들고 한 1, 2개월 후에 요거 사용해서 투석한다 이 얘기입니다. 부종이 있을 때는 찬물 먼저 찜질한다. 진동을 수시로 확인한다. 이게 동정맥류예요. 이거 알고 문제 풀면요. 좌측 팔로 800에 하고 누워있어. 큰일 났네. 보고해야 돼. 이거예요. 800에 안 돼. 혈압 재는 거 안 돼. 피 뽑아도 안 돼. 800 하고 누워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뇌졸중. 증상의 증이 아니에요. 중풍의 중이에요.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으로 우측에 시야장애 있는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건강한 쪽으로 사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이 어디야? 우측 시야장애니까 왼쪽. 건강한 쪽에 놓는다. 건강한 쪽으로 밥을 먹인다.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대준다. 지팡이를 대준다. 불편한 쪽으로는, 마비 쪽으로는 아무것도 잡지 않는다. 연필도 못 잡는다. 우측 시야장에다 건강한 쪽에 놓는다. 예를 들어서 우측 편마비예요. 이분이. 이쪽이 마비예요. 그러면 어디를 지지 보조해줘요? 편마비 환자 무조건 편마비 쪽 지지한다. 보조한다. 이쪽에 보조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던지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한번 할까요? 지건마. 올라갈 때는 지건마다 이 얘기입니다. 내 지마건. 둘 다 외워서 힘들다고 하시죠? 하나만 외우세요. 지건마. 올라갈 때는 지건마. 지팡이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무조건 먼저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 지건마. 건강한 쪽 먼저, 그리고 마비 쪽. 건강한 쪽이 어디예요? 지금 우측 마비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는 거죠. 앞에 지팡이.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내려갈 때나 평지는 지마건, 지팡이, 마비 쪽, 건강한 쪽. 마비 쪽, 오른쪽이죠? 그럼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지팡이가 먼저이다라는 거. 이거 어려워요? 맨날 나오는데 왜 맨날 틀려요? 지건마. 지팡이 올라갈 때 지건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 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건강한 다리 먼저 가고 세트. 불편한 다리랑 목발을 동시에 올린다 이 얘기입니다. 내려갈 때 평지는 반대고요. 아시겠죠?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 여성 호르몬의 결핍,
에스트로겐 때문이다 이겁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니까 비타민 D 주사 맞거나 먹어주셔야겠죠. 골다공증에는 뭐가 좋다? 워킹, 걷기가 좋다. 걷기는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걷기가 좋고요. 걷기는 등장성 운동이에요. 장, 관절을 사용한다. 골다공증에는 등척성 운동이 좋습니다. 아, 그러면 걷기가 등척성 아니야? 아니에요. 걷기는 등장성 운동이고요. 골다공증은 등척성 운동이 그냥 좋다는 거예요.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 또 그러면 수영은요? 수영은 수영장에서 하죠. 등장성 운동입니다. 등장성 운동은요? 관절을 사용하는 거고요. 등척성 운동은요. 관절 안 쓰고 힘만 줬다 뺐다, 벽밀기 이런 겁니다. 다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분만중 산모가 대변을 볼 경우 즉시 처리해야 되는 이유, 힘을 주면 똥이 나옵니다. 즉시 처리해야 되는 이유, 오염방지죠. 뭐의 오염방지? 산도의 오염방지. 산도. 아기가 빠져나오는 길이 산도입니다. 초유는 수유 시 모의 배출을 촉진한다? 아기가 똥 싸는 것을 촉진해요. 그게 뭐야? 태변이에요. 태변. 출생 후 처음 보는 변이 태변입니다. 초유, 분만 2, 3일에 분비된다. 첫날부터 나오는 게 아니래요. 2, 3일 정도 후에 분비가 되고, 황색, 비타민 A, 면역체, 태변의 배설 도움, 아기가 똥을 잘 싼다 이거예요. 열량도 적고, 사람도 그렇고요. 동물들도 그렇고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요. 엄마 젖에서 면역 성분이 있어서 잘 삽니다. 그러다가 젖 딱 뛰는 순간 많이 죽죠. 특히나 고양이들 요 6개월, 3개월 지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먹는 거는 부실하고, 그래서 요때 많이 죽죠. 그래서 사료도 좀 주시고 물도 좀 주시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살리시고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은 다 자기한테 좋은 것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유는요, 수유 시 태변의 배출을 촉진한다.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되고요. 이렇다는 거. 태변 배출을 촉진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면역체가 더 충분하다라는 거. 너무 욕심내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거 한 줄도 못 외우니까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국가고시는요, 워낙 공부하는 양이 많습니다. 양이 진짜 많아요. 6건이죠. 21과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100문제. 105문제 나와요. 그러면은 한 챕터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굵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는 제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내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설사로 탈수가 심한 유아에게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되는 거, 체중 감소. 설사하면은요, 수분을 섭취해라. 왜? 탈수하지 않게. 체중이 너무 빠지면 안 되니까. 생리적 체중 감소. 중요하죠. 아기가 만약에 계산하기 편하게 5kg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출생하고 며칠 안 돼서 출생 한 3, 4일 후에 5에서 10%가 빠졌어요. 5kg에서 10%면은 0.5kg죠. 그럼 4.5가 됐어. 몸무게가. 그래도 괜찮다. 왜? 생리적인 체중 감소니까. 이 얘기예요. 문제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산부인과에서 일하는데, 어머 선생님, 저희 아기가요 체중이 갑자기 10%가 줄었어요. 이러면은요, 괜찮아요. 생리적 체중 감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어머니, 원래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해서 출생 후 3, 4일 지났을 때, 아기가 몸무게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정상적인 증상이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저희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굴과 가슴에 되게 중요한 부위 아니에요? 왜? 얼굴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2도 내지 3도 화상을 입고 응급실에 도착한 아동을 위한 간호보조활동 시 모의 징후를 보면 즉시 보고한다? 호흡곤란, 숨을 못 쉬면 즉시 보고한다. 이 화상에서 얼굴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코, 입, 너의 눈, 코, 입 보고 냄새 맡고 숨 쉬고 먹고 얼굴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젖은 수건으로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막고 하재시 대피한다. 이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숨 못 쉬면 어떻게? 죽으니까.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 호흡 조절 중추, 연수가 중요하다. 숨내, 같은 말로 숨내입니다. 연수는 알았는데 보기에서 숨내로 나왔으면은 호연수. 아니야, 이거 틀렸어. 아니에요. 연수가 같은 말로 숨내입니다. 요실금 있는 노인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 시 어떻게 소변을 보게 한다. 규칙적으로. 이게 바로 배뇨 훈련이에요. 요실금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소변이 나오는 거죠. 찔끔찔끔. 그리고 아기 낳으신 분들,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줄넘기 못해요. 왜? 오줌이 찔끔찔끔 새니까. 재채기했을 때 소변이 팍 나오니까요. 요 실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반 조절 강화 운동, 케겔 운동 해야 돼요. 이게 다 근육이 느슨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하는 거 좋다. 배뇨 훈련해라. 시간이 원래는 낮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해라. 이런 것까지 요양보호사에서는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통목욕, 간호조무사는요 통 20분 목욕한다. 요양보호사에서는요 통목욕 20분 30분 목욕한다. 또는 30분 40분 한다. 하지만 통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5분이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간호조무사에서는 그냥 20분만 한다 이랬죠.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이고 아프죠. 그래서 5분만 통 속에 있는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성치매라고도 합니다. 마치 치매 같아 보인다. 사실 아유 나이 먹어서 우울한가, 늙어서 우울한가. 저도 우울하면 아유 뭐 늙었나 이런 생각 들지. 나 무슨 우울증 걸린 거 아니야? 나 뭐 치매야? 이렇지는 않거든요. 너무 우울하면 병원 가보세요.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우울증은 자기도 모르게 자살하고 싶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 자살 예방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구단묻. 요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자살하고 싶으세요?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일주일에 한 번 하시나요? 얼마에 한 번 하시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저 자살하고 싶은 것 같은데 물어봐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자살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 하나의 키워드를 공부할 때요. 연관되는 거 한 번씩 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성인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소리쳐서 반응한다. 이거 국가고시에 정말 잘 나와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소리쳐서 반응한다. 이게 뭐라고 하냐? 언어적 자극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언어적 자극이 뭐야?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말로 한다 이거죠. 사람이 괜찮다 뭐 눈을 깜빡하던지 하면 되는데 가만히 심정지 되어 있어? 심폐소생술 해야 되니까요. 임신 8개월 된 건강한 임산부에게 권고하는 산전진찰. 맨날 나오는 키워드 산전진찰 주기죠. 어떻게 돼 있어요? 임신 7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월 1회 간다. 그리고 7개월 다음이 뭐예요? 8, 9개월. 이때는 월 2회 간다. 2주마다 가는 거예요. 좀 귀찮죠? 막달 한 달은요. 매주 간다 이겁니다. 근데 8개월 됐어? 그럼 8, 9개월이죠? 2번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안 나오고 뭐 38주, 37주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36주는요. 4, 9, 36, 9개월이죠? 그럼 막달이죠? 뭐 일주일에 한 번 간다 이렇게요. 27주예요. 그러면은 4, 7에 28, 7주 전이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간다.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언어적 자극,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언어적 자극, 언어적 사정, 알아본다. 이런 얘기죠. 반도, 가기, 인상, 요거 순서 나옵니다. 반응을 확인한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도움을 요청한다. 거기 노란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콕 집어야 돼요. 왜? 20명이 서 있어도요. 네가 하겠지 제가 하겠지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콕 집어라 이겁니다. 엊그저께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학교였는데 거기 에어컨을 설치하는 기사가 20대였대요. 이제 너무 더운 거죠. 에어컨 설치하는 데니까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래갖고서는 뭐 밖에 나와서 쓰러졌나 봐요.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50분이 방치됐대요. 정말 이거 속 터졌어. 전 진짜 이런 기사 안 보고 싶은데 결국은 죽었다. 뭐로? 열사병으로. 그리고 또 이런 기사 있었죠? 뭐 실종 신고한 여성이 경찰차 뒷문에서 발견됐다. 36시간 동안 그 안에서 있다가 죽었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저는 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항상 119에 신고를 해야겠죠. 요즘엔 또 의료 대란으로 119 실려가도요. 바로 안 봐줘요. 제가 얼마 전에 위경련이 너무 심해가지고 새벽에 응급실 갔는데
그 119 안에서 여러 군데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렇게 위경련 이런 거고 오한이 왔었기 때문에 막 수술하고 이런 환자가 아니라서 그 요인 세브란스에서 받아줬거든요. 근데 이게 뭐 또 이런 기사 있었잖아요. 여자 둘이 싸워서 칼로 찔렀는데 18분 동안 병원을 못 찾아서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프시면 안 돼요. 각자 도생의 시대인 거 아시죠?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도 지금 다시 발병하고 있고 원숭이 두창 3급이죠. 요것도 지금 난리라고 또 백신 맞아야 된다고 방송 나오는데 세상을 못 믿겠어요. 저는 이제 어디 돌아다니기도 싫고 무섭습니다. 세상이. 반도 가슴 압박, 심장을 압박한다. 심장을 압박하는 게 가슴 압박입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 심장을 압박하는 게 가슴 압박이죠. 그리고 나서 폐를 압박하는 게 인공호흡이에요. 중간에 기도 유지, 고개를 똑바로 들어 올린다. 폐를 소생하는 거, 인공호흡 있죠.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 30대 2이다.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폐심소생술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 반도 가기 인상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인데 중간에 기도 유지를 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막판에 어떤지 상태 확인하는 거고요. 심폐소생술이니까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이 가는 거예요. 중간에 기도 유지 아시겠죠? 이때는 고개를 똑바로 들어 올리는 거고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건 뭐예요? 경련시입니다. 경련에서 입에서 뭔가 거품이나 구토물이 나오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질식하지 않게 한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어쩔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이제 이해되셨죠? 대퇴골 골절로 골절 하면은 세트로 나와야 되는 거 부목입니다. 골절로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웬만한 문제는요 다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걸 물어봐요. 왜? 간호보조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호조무사죠? 골절 환자 부목을 준비한다. 이거 중요하고요. 골절 환자 아닌데 부목을 해준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뱀에 물린 사람. 뱀에 물렸는데 왜 부목을 대죠? 여기서의 부목이라는 게 골절을 입어서 부목을 대라는 게 아니라 뱀에 물리면 독이 심장 쪽으로 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의 의미로 부목을 대준다. 이렇게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노인 환자의 낙상 예방. 집에 부모님 연로하신가요? 낙상 예방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목욕탕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미끄럼 방지용 깔판을 깐다. 쿠팡 같은 데 가면은요.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그 패드, 고무판 같은 게 팝니다. 진짜 싸요. 뭐 안 비싸요. 뭐 2, 3만 원대도 살 수 있어요. 물론 욕실이 물기가 많아서 곰팡이 쓰니까 또 막 건조시켜야 되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젊어도요. 바닥에 물 있으면 쫙 미끄러집니다. 제가 그래요. 막 이렇게 삐끗삐끗 잘합니다. 그래서 물을 잘 닦습니다. 옛날에는 물이 있어도 뭐 왜 넘어져 했거든요. 근데 요거 배우고 나서 바닥에 물 있으면 잘 넘어진다는 것을 제가 또 2번, 3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배운 사람들이에요.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바로바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돼요. 규칙적인 운동. 운동이 어려우신 분은요. 유튜브를 쳐보세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한 20분만 따라하면 땀이 뻘뻘 나죠? 저 요즘에 유튜브 필라테스 하고 있어요. 뭐 빅시스 또는 뭐 에이핏 이런 거 섞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굳이 돈 써서 PT 받고 필라테스 하고 너무 더 번거롭지 않나요? 왔다 갔다 시간 아깝고 저는 그냥 유튜브로 합니다. 그리고 런닝머신 쿠팡에서 얼마 안 해요. 20몇만 원 그걸로 운동하셔도 되죠. 뒷굽이 낮고 폭이 넓고 미끄러지지 않은 신발을 사용해라.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해라. 왜? 보조기구를 사용하면은요, 아무래도 조금 더, 본인이 안전하게 걸어갑니다. 앉거나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실내 조명을 개선한다. 조명을 환하게 해라. 이거예요. 특히나 화장실. 전립선 비대증 있는 남성 노인들 중간에 화장실 2-3번 갑니다. 화장실에 불은 24시간 켜놔도 괜찮다. 뭐 장애물 있고 바닥에 막 뭐가 널브러져 있으면 잘 넘어집니다. 물기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골다공증이 있어요. 여자들은 폐경기가 지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 옵니다. 이럴 때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관절 골절되죠? 고관절 골절되면은 한 달, 두 달 수술도 해야 되고요. 못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은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낙상이라는 거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종전처럼 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네 번째 손가락 다쳤거든요. 잘 안 구부러져요. 아무리 재활을 해도 다치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낙상은 예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피가 나는 환자, 코피, 코비자, 비출혈을 코피라고 합니다. 코피가 비출혈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코피는 비출혈이라고 나와도 아셔야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고개를 뒤로 제껴요? 앞으로 숙여요? 앞으로 숙입니다.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코피 나면 고개 뒤로 제꼈죠? 이거 정말 무식한 방법이에요. 코피는 고개를 숙인다. 왜? 뒤로 제끼면 꼴깍꼴깍 막 목구멍으로 넘어가거나 기도가 막힐 수가 있잖아요. 임종 환자 죽고 나서 시트는 어깨까지만 덮는다 했어요. 얼굴까지 덮지 않습니다. 드라마 쓰시는 작가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거나 상체를 높여주는 자위를 취하게 한다. 재택기간 30주로, 재택기간이 뭐예요? 임신했다 이거죠? 태어난 조산아의 신체적인 특징은, 조산아는요, 조산, 빨리 태어났다. 조식, 일찍 먹는 식사 아닙니까? 빨리 태어난 아이가 조산아예요. 조산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 주수를 못 채우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40주에 태어나야 되죠? 37주 미만이니까 그 더 일찍 태어난 아이가 미숙아입니다. 그리고 이 주수만 안 채웠다고 미숙아가 아니에요. 이 모자보건에서 미숙아의 정의가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이 주수를 못 채운 것도 미숙아이지만요. 미숙하다,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가 미숙아입니다. 신체의 발육이 미숙하다, 미숙아예요. 이런 용어도 아셔야 됩니다. 미숙아는 같은 말로 조산아,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나도 조산아, 미숙아고요. 신체적인 발육이 미숙한 영유아도 조산아, 미숙아가 되겠습니다. 솜털이 많아요. 털미, 미숙아는 털이 많다, 솜털이 많다. 피하 지방은 적다라는 거. 과수가 42주 이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너무 과하게 숙성됐어, 과수가예요. 40주에 태어나야 되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42주가 넘어서 나옵니다. 털이 없대요. 머리카락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좀 자라서 많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아세요. 솜털이 많다, 털미, 거의 비교되는 게 털입니다. 솜털이 많다, 털미, 미숙아, 조산아 되겠습니다. 에릭슨, 청소년기는 뭐냐?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돈. 요즘 뭐 중2병, 중3병 보통 속을 새기는 게 아니래요. 제 이제 지인 중에서도 애가 너무 지금 사춘기를 별나게 겪고 있어서 정말 가족이 다 고통받고 있던데요. 제가 그래서 좀 영상을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뭐 사춘기 뭐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댓글들이요. 악마 같다고, 자식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본인이 괴로워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애기들이 좀 무섭더라고요.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돈. 이게 바로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이다. 이 에릭슨이 뭐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뭐 미혼모 같은 거였나 봐요. 그래갖고서는 나중에 이제 재혼을 했어요. 아빠가 다른 아빠인데, 이제 유색인종, 생긴 게 다르니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뭐 차별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심리학 박사가 돼가지고서는 신경정신과 뭐 이런 의사가 돼가지고서는 왜 이때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을까, 이거를 이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유아기, 영아기, 청소년기, 노년기, 요렇게 여태까지 국가고시에 나왔었습니다. 영아기는 0에서 1세죠? 신뢰감 대 불신감. 이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가 다 해줘야 되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젖도 먹이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에게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유아기는요, 자율성 대 수치감. 1에서 3세. 지가 이제 막 움직이고 장난감 갖고 놀고 이유식 먹고 요럴 때 아닙니까? 자율성 대 수치감을 느낀다. 왜 수치감을 느껴? 대소변을 요때에 가리기 때문에 막 똥 묻히고 잘 뭐 못하고 이러면은 수치감도 느낄 수가 있다. 영신. 영아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 유자. 자율성 대 수치감. 이렇게 외웠고요. 또
노년기 60세 이상, 뭐 65세 이상인데 여기서는 60세 이상으로 본대요. 요즘에는 60세면 청년이죠.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 자아자 빼고 통합감 대 절망감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뭔가 내가 열심히 뭘 하고 싶어도 늙었구나 라는 것에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귀간주 구독자 4060이 제일 많죠? 중년기예요. 생산성 대 침체성. 나 생산적으로 살고 싶은데 체력이 안 따라줘. 나 막 여기저기 취업하고 싶은데 뭐 이력서에서 나이 때문에 안 뽑아줘. 이게 바로 생산성 대 침체성이다. 그냥 이렇게 연결하시는 겁니다. 다 제가 그냥 이렇게 지어낸 말들이에요. 아시겠죠? 이 기간조 이렇게 설명드릴 때 뭐 CCTV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다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본인이 이해가 안 가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 머릿속에서 자기 수준으로 그걸 만들어서 암기를 하는 방법. 공부를 내가 체화하는 거. 내 방식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예시를 들어서 하는 그대로 암기하셔도 되고, 그게 또 머리에 안 들어오면 본인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거를 암기하시면 돼요. 화상환자 가장 중요한 거 호흡기가 중요하다. 화상환자는 호흡곤란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보고한다.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합니다. 이게 바로 직업의 한계, 업무 영역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 4060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험도 많고 자기가 자영업도 했었고 내가 다 좀 처리해야지 이런 주도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업무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내가 임의로 판단했다가 그 사람이 죽거나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 업무의 한계를 인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상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 간호조무사는 간호를 보조하는 거지 내가 막 판단하고 진단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다 자기 업무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질병의 3차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 내용은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는 아주 중요한 별 5개짜리 키워드입니다.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말은 다 예방인데 진짜 예방의 목적은요. 1차적 예방밖에 없어요. 2차 예방, 3차 예방은요. 이미 병은 걸린 상태지만 조금 더 관리해서 잘 살아보세요. 이거예요. 1차적인 예방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건강할까? 건강 상태를 증진하고 건강을 해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게 1차적인 예방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산전 간호,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이런 것들 교육받는 거 요런 게 1차적인 예방이 되겠어요. 당뇨병 환자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제공했다. 보건교육이죠. 그런 게 바로 1차적인 예방이에요. 직전 국시에 1차적 예방이 나왔습니다. 보통 2차적, 3차적이 국시에 잘 나와요. 2차적인 예방은요. 이미 병은 걸렸어요. 당뇨병 걸렸어. 고혈압 걸렸어. 하지만 조기에 치료하고 조기에 검진하자. 조기에 진찰해서 조기에 발견하자 이거예요. 자꾸 뒷골이 땡겨. 조기에 검진해서 조기에 발견하니까 고혈압이래요. 그러면 약 받아 먹어야겠죠? 조기에 치료하자 이겁니다. 질병을 조기에 차단하자. 그래서 원래 건강을 되찾자. 이게 바로 2차적인 예방이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의 어쩌고저쩌고 이미 당뇨 걸린 거죠. 2차적 예방입니다. 조기 치료, 조기 발견, 조기 검진, 조기 진찰 이런 말이 나오면 2차적 예방이에요. 처방된 인슐린 투약 관리 이미 당뇨 걸린 거죠. 2차적인 예방이 되겠습니다. 노인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이거 1차 아니에요.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치매 검사하는 거죠. 2차적인 예방이라는 거. 3차적인 예방은요. 말이 예방이지 상태 정말 안 좋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되죠. 그래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재활을 한다. 사회에 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요? 재적응하려면 물리치료 받고 노력해야겠죠. 교통사고 나서 막 다리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나중에 어쨌든 경제활동해야죠. 사회 복귀해야죠. 그래서 재활을 합니다.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리치료 받는 거예요. 치료 후 남는 장애와 기능 회복을 위해서 3차적 예방을 한다. 뇌졸중 걸렸어? 반신마비 오죠? 3차적인 예방이에요. 3차적인 예방,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훈련, 직업훈련. 이 직업훈련, 이게 바로 사회복귀 이거죠.
불구 예방 이런 거 3차적 예방입니다. 치주 질환의 3차 예방 의치 보철. 뭐 잇몸 치료한다 그거는 2차가 될 수 있지만 의치 보철 이거는 거의 막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이건 3차적 예방이다. 당뇨 환자의 망막 및 신장 합병증 검사 3차적인 예방이다. 자조 모임 활성화 3차적인 예방이다. 이거예요. 조기의 치료, 조기자 들어가면 2차고요. 이제는 뭐 최소화하자, 합병증을 최소화하자, 물리치료하자, 사회 복귀하자, 재활하자 하면은 3차적인 예방으로 가세요. 뇌졸중 환자의 재활 3차적인 예방 되겠습니다. 보건교육 내용 선정 시 우선 고려할 요소는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않나요? 저도 맨날 헷갈려요. 간호조무사, 교육, 제가 귀간조 이거 내용 선정할 때 고려할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이 흥미 있는 걸까? 피교육자의 흥미와 관심이 중요합니다. 귀간조 유튜브를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볼까요? 아니에요. 이거 간호조무사 이거 자격증 따실 분, 요 분들만 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 교육자는 강사죠? 피교육자. 교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이게 바로 학생이죠? 흥미와 관심이 있어야 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교육이든지. 예를 들어서 금연교육이야. 일반인이 이거 뭐 들을 필요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흥미와 관심이 있는 걸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국가고시 매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매번 틀리죠? 전개입니다.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전개이다. 또 뭐 알아야 이런 문제 풀 수 있어요? 보건교육의 실시 절차. 실시 절차. 제가 이제 교육을 해요. 여러분 보건교육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면은요. 그냥 교육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육을 실시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도입, 전개, 결론이라는 게 있어요. 도입부. 여러분 이 영상 어떻게 클릭하셨죠? 썸네일 보고 클릭하셨어요. 간호조무사, 요점 정리, 이거 합격해라. 이거 보고서는 클릭하셨잖아요. 왜 이게 도입부냐? 학습의 동기를 높여주는 단계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클릭할 때는 도입부에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비디오를 제공해야 돼요. 금연교육 폐암 사진 쫙 던져버려. 아 이거 담배 안 끊으면 나 폐암 걸리겠네. 뭔가 동기가 쫙 오면서 주의를 집중하게 되죠. 이게 바로 도입부. 전체 학습의 뭐 에피타이저죠. 10에서 15%. 이게 바로 도입부고요. 전개 본론. 이제 여러분이 이거 클릭했어. 영상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격적인 국시에 나오는 거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본격적인 교육 내용, 실질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 전체 학습의 거의 80%다 전개 본론을 얘기합니다. 80% 하면 못 떠올라요? 상아질. 상아질은 치아의 거의 대부분이다. 80%이다. 이렇게 그냥 숫자 기억나는 거 다 연결해 보세요. 결론은 뭐예요? 국시에 요거 나옵니다. 이렇게 썸머리 하는 느낌 아니겠어요? 내용을 요약해주고 대상자들이 귀간주 구독자분들이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마지막 단계 제가 뭐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거 이런 게 결론 종결이라고 보면 되죠. 전체 학습의 10에서 15%, 앞뒤로 10에서 15%, 중간에 80% 들어갑니다. 뭐 10%, 80%, 10% 이런 식으로요. 주요 개념을 요약해준다. 이게 바로 교육의 실시 절차예요. 귀간주 강의, 귀간주 교육의 실시 절차는 도입부, 전개, 결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 다시 봐요. 실질적인 교육활동 언제 이루어져? 80%의 교육, 도입, 전개, 결론. 전개가 스타트가 아닙니다. 도입부가 스타트고요. 전개는 교육을 전개한다 이거예요. 도입, 전개, 결론. 국가고시 맨날 나옵니다. 보건교육 시 교육자와 대상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학습의 동기를 높여주어야 하는 단계는 여러분이 썸네일 사진 보고 클릭하는 단계 뭐예요? 도입 단계. 또 폐암 사진을 보여줬어? 사진 도입 단계. 사진 던져줬어?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거야? 다 도입 단계예요. 보건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활동 도입 전개. 전개 같은 말로 본론. 또 본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전개 본론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썸머리 요약 단계 결론 종결.
후천적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어 보건소를 방문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건 교육 방법은 개별 상담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별적인 상담해야 되는 질병은요, 에이즈 환자랑요, 노인이에요. 노인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주기적으로 결석률이 잦은 노인에게는요, 개별적인 상담을 합니다. 왜 자꾸 결석하세요?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이동하시기에 접근성이 안 좋은가요? 이곳이 접근성. 거리적인 접근성, 지역적인 접근성, 여러 가지로. 또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 개별적으로 상담해야 된다. 에이즈 환자, 노인 환자 개별 상담. 보건소의 설치 기준이 뭐예요? 보건소 어디다 설치해요? 서울시 성북구, 경기도 용인시, 시, 군, 구에 설치합니다. 설치 기준이 어디다가 이거 보건소 차리냐 이거예요. 시군, 구에 설치한다. 보건소는요, 지방 보건 조직입니다. 중앙이 아니에요. 중앙은 보건복지부밖에 없죠. 보건행정의 말단 조직이다. 이 보건의 행정의 말단이다. 국민들이 가장 근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여러분, 이 도시, 수도권에 사시는 분은 보건소만 아시죠? 제가 거제도 갔더니요, 진짜 그 앞에 보건지소가 있더라고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제가 진짜 이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그랬습니다. 이게 외진 곳에는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보건소는 시군구에 설치한다. 최일선, 최말단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보건소장 누가 뽑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인사권이 누가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 얘기입니다. 보건소의 인사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한다. 보건소장을 요 사람들이 뽑으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웬만하면 다 답입니다. 의료법규에서도요. 신고 보고 체제. 보건소가 최일선에 있습니다. 보건소장이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시도지사는 청장은 장관에게 보고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염병 즉시 신고하는 거는 1급이죠.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거 2, 3급이죠. 표본 감시 4급이죠. 어디다 신고해요? 요 순서로 신고하는 겁니다. 소속된 의사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소장에게, 보건소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래서 보건소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는다라는 거. 보건소의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 지역보건법이다. 보건진료소의 법적인 근거는 농특법이다. 요거 비교되시나요? 보건소 설치를 하는 법이 지역보건법이에요. 서울시, 성북구, 시, 군, 구에다가 설치를 하니까요. 보건진료소는요, 지방이죠. 외진 곳이죠. 농특법, 농어촌 특별조치법이죠. 농어촌에는 의사가 적고 의료기관이 적다. 그래서 간호사라도 보내가지고서는 기본적인 국민의 건강 권리를 활용하게 한다. 이게 바로 보건진료소예요. 보건진료소는요, 알마타 회의에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이런 회의를 했어요. 건강이 인간의 기본권인데 내가 벽지 외지 조금 섬에 산다고 내 기본권을 박탈당하면 돼? 해서 1981년 보건의료 취약지에 진료소를 개설했어요. 공무원을 보냅니다. 공무원은 다 간호사예요. 조산사도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보내가지고서는 그냥 기본적인 거, 예방접종, 그리고 조산 도와주는 거, 이런 거 합니다. 보건진료소, 농특법. 농특법도 정말 국가고시에 끝도 없이 나오죠. 농특법 하면은 보건진료소로 가시고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농특법.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누르면 합격.